달기부탁에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 목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집니다. 제 거리대에는 그러니까는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차차 추워져서 이제 최저 0도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 말고 제가 키핑을 하고 있는 양주 지역은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 6시경에 영하 4에서 5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놀래가지고 키핑장 사장님한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유 벌써 뭐 앞뒤 문 다 저녁 때마다 닫고 이제 그렇게 치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래서 제가 벌써 여기하고 양주하고 거리상으로는 30km, 아니 30km가 뭐야. 진짜 거리상으로는 자동차로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 온도차는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5도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녁부터 지역에 따라서 다육들 냉해 피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새벽에 온도가 0도 혹은 영하 1도, 1도 지역에 따라서 영하 4, 5도까지 내려가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래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영하 4, 5도까지 내려가면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0도 전후면 뭔가 덮어놓고 그냥 그렇게 말 수도 있고요. 키핑장 제가 된소리 맞은 거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4도, 5도까지 막 내려간다, 영하. 이러면은 다 안으로 들여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를 덮어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육이가 지금 뭐 물을 먹어서 통통하다거나 화분이 젖었다거나 그러면은 더 위험해요. 그리고 또 하나 추위에 약한 다육들 제가 계속 알려드렸죠. 우주목, 그 다음에 수연이, 그 다음에 야곱새니, 염자도 약해요, 여러분. 염자도 약하고, 그 다음에 호빗. 그 다음에 당인 종류들, 칼랑코에 속 애기들도 많이 약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기들 다 피해 주시고, 이 모모카금, 그러니까 피치프라이드들도 옮겨주시고, 수연이도 옮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좀, 추위에 약한 다육들을 좀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대비를 해주시고, 똑같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냉해에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서 피해가 있고 없고 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선반이라도 층수를 낮은 층보다는 추위에 약한 애들은 위층에 올리셔야 되고, 벽에서 냉기가 떨어지잖아요. 벽에서 조금 떨어져 있게 해야 되고, 창문 바로 앞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는 분들은 창문에서 떨어지는 냉기를 피해갖고 딴 데다 옮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좀 같은 자리라도 땅바닥에 내려놓으실 때는 맨바닥보다는 신문지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뽁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 위에 아니면은 그 골판지 있죠? 그런 거라도 깔아놓고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좋고요. 아유 불편하시잖아요. 바구니 있죠? 바구니에다 담으셔가지고 어디에다 살짝 올려놓는 거 좋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웬만하면 거실로는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데 확장형이어갖고 어쩔 수 없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실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거실로 들어가면 다육들이 진짜로 정말 미워져요. 들어갔다가 금방 다시 나오면 좋은데 이제 거실로 일단 피하시는 분들은 겨울에도 거실로 다육이 들어가실 가능성이 높은데, 거실은 다육에게 제일 안 좋은 공간이에요. 거실이라든가 폐쇄된 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다육생활 하면서 가장 큰 원칙, 절대 거실로는 들어가지 않는다예요. 무조건 그냥 베란다에서 복닥거리더라도 베란다에서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저의 컨셉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을 사진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에 내보낼게요. 사실 제가 왜 우리 책주다님께서 정희송 작가님하고 문희경 배우님이 노래를 한 다육이 노래에 저도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만들려고 했어요. 사실 생각은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영상을 내보내드리려고 여러분들의 다육이 사진을 받게 됐는데, 사연이 재미있는 사연, 감동적인 사연들이 있어서 오늘 이야기 한 편 드립니다. 채널에 영상이 고정되어 있더라도 지루하지 마시고 우리 두루찌님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루찌님의 사연, 홍라오이. 여러 의미가 있는 다육인데 우리 두루찌님에게 가지도 홍라오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육생활 2기예요. 시작이 다육생활 2기, 그러니까 1기가 있었단 얘기죠. 이제 부득이하게 다육생활을 접고 이제 2기의 다육생활 시작이 남편의 스윗한 제안과 이렇게 홍라오이의 키우기를 부탁하며 다시 첫 다육이가 된 홍라오이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루찌입니다. 매일 아침 다육이를 부탁해님의 영상을 보며 아이들 등원 준비를 해요. 등원 준비를 한대요. 아이들이 어린 것 같죠. 저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산후 우울증이 엄청 심하게 왔었어요. 그러다 다육이를 만나게 되었고 항상 식물을 키우고 싶었지만 저는 식물을 잘 못 키웠어요. 저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육이를 키우고 입고도 해보고 하니 제 손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난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다육에게 푹 빠지게 되었답니다. 대부분 초보 다육맘이 이런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서울의 한 빌라 옥상에서 다육이를 처음 키우게 되었지만 같은 빌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다육이를 접게 되었어요. 새드 엔딩의 다육생활 1기예요. 그리고 올해 분가를 하게 되면서 아파트 베란다가 너무 해가 잘 들어오길래 다육이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멋지죠? 여름이 되었을 땐 다육이들이 푸릇푸릇, 가을이 되니 다 다른 색으로 화장한 다육들을 보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지금 제 나이는 궁금하시죠? 25살. 어머나 어떡해. 저 25살에 뭐 했더라 생각하게 되네요. 이 나이에 애가 셋, 반전이죠? 또 다육이까지 키운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보통 반응이 애기 새 키우기도 힘든데 다육이는 왜 어떻게 키워? 왜 키워?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 많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과 다육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행복은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바로 다육생활의 포인트예요. 다육생활은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힘들다 생각해요. 아니 운동 왜 해요? 힘든데 그거는 자기 자신과 그다음에 또 그것도 스트레스 해소 힐링 때문에 하잖아요. 다육생활도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게 노동이고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육이를 부탁해님의 영상이 제게 얼마나 힘이 되던지 항상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사진 속 아이는 이제 이 홍라오이가 이제 다육생활 2기에 의미 있는 다육이가 돼요. 이 사진 속 아이는 제가 올해 다육이를 다시 시작하면서 처음 데려왔던 홍라오이예요. 신랑이 다육이 농장에 같이 가서 홍라오이가 너무 예쁘다고 자기는 다육이를 키울 줄 모르니 저보고 예쁘게 키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진짜 배려심도 강하고 스윗한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육생활 2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홍라오이부터 시작을 했죠. 아직도 제겐 홍라오이는 너무너무 어려운 아이인 것 같아요. 데려오고 2달 정도 지났을까요? 자구를 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많이 주고 햇빛도 많이 볼 수 있게 해줬는데 어느새 자구가 사라졌더라고요. 이런 일 가끔 있습니다. 너무 속상했지만 그래도 아프지 않고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아이 키우는 거랑 비슷해요. 공부 잘하라고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아프지만 마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베란다 다육생활을 하면서 다보님의 영상은 힐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보님이 분갈이 하실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갈이 하는 걸로 이렇게 힐링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 봐요. 저의 좀 약간 어설픈 그런 분갈이가 여러분들한테 야, 나는 저거보다 잘하는데 라고 하는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해줄 수도 있어요. 분갈이 하실 때 모습을 보면 다육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애정 가득한 손길로 다육이를 분갈이 해주시는 모습에 반하고 또 반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전해주셨어요. 아이고야. 두루찌님께 다육은요. 산후우울증을 극복하기에 도움을 주고 홍라오이는 다육생활 2기에 시작한 첫 다육이고 남편분의 멋진 제안으로 키우게 되신 다육이래요. 조금 어렵다는 홍라오이. 여러분께 홍라오이는 어떤 다육인가요? 25살 예쁜 아가셋 엄마 두루찌님의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아이들을 돌볼 때 느끼는 기쁨과 다육을 키울 때 느끼는 행복이 다르다는 말씀 극 공감합니다. 아가셋 육아와 다육이 육아는 조금 다른 육아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바꿔보니까 다육을 격하게 사랑하시는 구독자님들이 정말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다육을 정말 잘 키우신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다육이는 다부떼기 제일 키우는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사진을 보내주시면 보면 진짜 사진이 기가 막혀요. 진짜 예술입니다, 예술. 그래서 제 거리대에 있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야, 진짜 내 거리대랑 많이 닮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도 저의 거리대를 보면서 자신들의 거리대 다육과 너무 많이 닮아 있으니까 많은 애착과 사랑 또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메일로 영상을 그러니까 사연을 받은 우리 두루찌님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렸는데 제가 이분의 댓글이 기억이 나요. 못 키우기에서 못했다라고 한 댓글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고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이제 왜 기억이 나냐면 다육생활의 위기가 이웃들의 반대, 가족의 반대가 있는데 가족의 반대가 제일 먼저 부딪히고요. 이웃들의 반대는 키우는 공간에서 맞게 돼요. 그게 이제 거리대 같은 경우에는 거리대도 이제 이웃 간 그다음에 또 이제 아파트 이제 관리실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갈등이 있게 되고 이제 공적인 그러니까 집합 건물에서는 이제 옥상은 공공의 이제 이게 그 전유 부분이 아니라 공용 부분의 공간이기 때문에 아파트 옥상에서는 이제 다육이를 이제 이렇게 키우거나 화초를 키우거나 할 때는 주민 전체의 동의가 없으면 또 다시 또 거기에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본의 아닌 가족의 지지를 받더라도 이웃의 반대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육을 못하게 되시는 분, 이런 분의 사연은 되게 남일 같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이 좀 많이 남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거리대를 철수하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게 막 심장이 떨어질 것처럼 제가 막 되게 그게 안타까워요. 제가 표현은 다 하지 않지만 왜냐면 저도 같은 이렇게 환경에서 다육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늘상 존재감 없이 지내려고 엄청 애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3층이잖아요. 다육 그 나무들이 얘네들이 이파리가 많으면 제 거리대가 안 보여요. 그래갖고 고개를 일부러 들어서 천천히 살펴야지만 제 거리대가 보이고 저쪽은 등산로예요. 등산로여가지고 등산로가 저랑 딱 눈높이가 맞아요. 저 등산로에서는 제 다육들이 보여요. 근데 저 등산로는 여기 아파트 주민들이 물론 많이 이용은 하지만 실제로 여기 동하고는 상관없는 분들이 다니시기 때문에 또 저기는 제가 그냥 괜찮다 하는데 이 대추나무 잎 떨어질 때 제일 막 가슴이 싱쿵거리고요.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사철나무가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로. 그리고 요 단풍나무가 많이 가려주고 저 나무도 많이 가려줘요. 한 번은 저층에 해가 안 들어오면 전지를 한 번씩 하거든요. 와, 전지한 해에는 너무 그게 불안하더라고요. 지나다닐 때 고기만 들면 제 거리대가 보이니까. 오히려 고층은요 눈여겨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근데 층수가 낮다 보니까 고개만 살짝 들어도 제 거리대가 보이죠. 그게 언제 늦가을부터 보여요. 그 최대한 은둔해서 안 보이게 숨어갖고 이렇게 키우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이 생장등도 막 그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색감보다는 그 형광색으로 바꾸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근데 이게 그 잘 안 되더라고요. 이 기왕에 샀던 게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도 만만치 않게 구입을 해갖고 그래서 요즘에 이번 시즌에는 제가 그 생장등을 안 썼어요. 생장등을 안 썼는데 그거는 이제 집중되는 게 싫어서 혹시 저에게 닥치었던 그런 위기 상황을 최대한 늦추고자 이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두루찌님이 이웃의 반대로 다육이를 접었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야기가 왔습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 때는 약간 긴장감이 있는 오후를 보내셔야 될 겁니다. 날씨가 이틀 동안 갑자기 추워지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지역의 온도차에 따라서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영상 1도, 2도, 3도 정도는 다육이들이 사실은 잘 버팁니다. 이거는 다육생활을 좀 조금만 해보셨다면 금방 아시고 다육생활 그러니까 본인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의 유튜브를 이렇게 계속 보시면
보셨다면 아, 다육이가 이 정도 추위는 버텨낼 수 있구나라고 하실 텐데 첫 번째 겨울을 맞으시는 분들은 불안감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워낙에 거리대에서 이제 같이 키우고 지역적으로도 가까운 분의 영상을 보면서 다육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았거든요. 진짜 용감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용감하게 괜찮구나 얘네들은 이렇게 하면서 진짜 저는 첫 번째 겨울도 정말 늦게 철수를 했고 냉해 한 번 입힌 적이 없어갖고 그리고 살짝 얼어요. 살짝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그런 키우기법을 계속 보다 보니까 다육이가 살짝 얼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를 좀 알고 있었고 두렵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두려운 건 뭐냐면 저를 따라했다가 피해를 입으실까봐 그게 더 두려워요. 제 다육이가 냉해 입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역에 따라서 현명하게 오늘 저녁 다육이 이 냉해 준비들 하시기 바래요. 이번 시간 목요일 우리 두루찌님의 그 다육생활 그 사진 홍라오이 사진 하나여서 조금 아쉬웠지만 두루찌님의 홍라오이 사연 들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밤 추위에 어떻게 하셔야 될지 여러분들 준비하셔요. 달부댁도 퇴근하면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영상 업로드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이따 오후에 다시 또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